우리가 살고 있는 이 푸른 별, 지구의 자원이 언젠가 바닥을 드러내면 과연 인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어쩌면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암울한 상상처럼 들리지만 사실 인류는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 멀리 밤하늘의 별들 사이에서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미션은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 문명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거대한 도전이자 꿈만 같던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 인류의 대담한 여정이죠.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은 그 변화의 목격자가 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우리 인류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물질 문명의 발전은 끝없이 새로운 자원을 요구하고 지구는 서서히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죠. 땅속 깊이 숨겨져 있던 귀한 광물들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고 우리의 산업 활동은 대기와 바다를 오염시키며 기후변화라는 예측 불가능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텅 비어가는 대지의 혈관처럼 황량해진 광산의 모습과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인공위성 사진 속에서 뿌옇게 변해버린 지구의 대기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듯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가 더 이상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수백 년 전 대항해 시대의 탐험가들이 미지의 대륙에서 새로운 자원과 활로를 찾았던 것처럼 현대 인류 역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시선을 우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 광활한 검은 바닷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다면 인류가 이토록 간절하게 우주에서 찾으려는 돌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돌은 단순히 흔한 암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태양계 곳곳을 떠다니는 수많은 소행성을 뜻하는데요. 이 작은 천체들이야말로 인류에게 무궁무진한 보물을 품고 있는 거대한 보고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광활한 우주 공간을 유유히 여행하는 소행성들의 내부에는 지구에서는 매우 귀하게 여겨지는 희귀 금속들이 엄청난 양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특히 백금, 팔라듐, 로듐과 같은 백금족 원소들은 자동차 촉매, 전자제품, 의료기기 등 현대 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며 그 가치가 매우 높은데요. 이 금속들이 소행성에는 지구 전체 매장량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소행성에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이 얼음 형태로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우주에서 물은 단순한 음료를 넘어 로켓 연료나 우주 기지 건설에 필요한 자원으로 그 가치가 상상을 초월하죠. 지구에서 이 귀한 자원들을 얻기 위해 들이는 막대한 비용과 환경적 대가를 생각하면 우주 속 소행성들은 그야말로 인류에게 주어진 거대한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비밀스럽게 숨겨놓은 보물창고를 하나씩 열어보는 듯한 짜릿한 호기심과 함께 이 잠재적 부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돌덩이들이 인류 문명의 다음 단계를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거대한 꿈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연 이 돌을 캐러 가는 사람들이 어떤 기술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으며 누가 이 꿈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꿈이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라는 사실, 정말 설레지 않으신가요? 이제 우리는 그 돌을 캐러 가는 사람들이 어떤 대담한 여정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적 난관들을 극복해야 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사실 소행성에서 광물을 채굴한다는 것은 지구에서 광산을 개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이는 일이죠. 이는 기존의 모든 채굴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잡성을 가집니다.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수천만 킬로미터를 이동해 작은 소행성을 찾아내고 그곳에 정밀하게 착륙한 뒤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천체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모든 과정은 상상 이상의 정교함과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미 그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습니다. 일본의 하야부사 탐사선은 2005년 소행성 이토카와에 착륙해 샘플을 채취했고 무려 7년 만에 지구로 귀환하며
소행성 탐사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미국의 오시리스-렉스 탐사선이 소행성 베누에서 흙과 자갈을 성공적으로 채취해 2023년 지구로 가져왔죠. 이들 탐사선은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미래 우주 광물 채굴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작은 샘플들이야말로 인류가 우주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증거이자 미래 기술 발전의 초석을 다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소행성에서 소량의 샘플을 채취하는 것과 대규모로 광물을 채굴하여 지구로 가져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극심한 우주 환경, 자원 추출 및 가공 기술, 그리고 추출된 광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지구까지 운반하는 기술 등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습니다. 초기에는 플래니터리 리소스나 딥스페이스 인더스트리 같은 민간 기업들이 야심차게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기술적 난관 앞에서 결국 좌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실패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주 광물 채굴 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주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남겼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처럼 엄청난 위험과 비용이 따르는 도전에 과연 누가 선뜻 뛰어들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놀랍게도 국가기관과 세계적인 테크 기업 거물들이 함께 그려나가는 거대한 미래 비전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각국의 우주기관들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우주 탐사의 확장을 위해 소행성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나사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 달 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곳에 필요한 자원 중 일부는 소행성에서 조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학적 탐사를 넘어 지구를 벗어난 곳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인류 문명 확장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분야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민간 우주 기업들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같은 거대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이들은 단순히 로켓 발사나 위성 통신을 넘어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행성 광물 채굴은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단계 중 하나입니다. 우주에서 필요한 자원을 현지에서 조달함으로써 지구로부터의 의존도를 줄이고 우주 탐사와 정착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막대한 자본과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과거 국가 주도의 우주 개발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행성 채굴 사업은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인류 생존과 문명 확장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한정된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벗어나 우주라는 무한한 보고를 활용하려는 인류의 대담한 시도인 셈이죠. 거대 자본과 기술력이 결합된 이 새로운 우주 시대의 개척자들은 인류의 미래를 우주로 확장하려는 거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도전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다음 장을 열어젖힐 역사적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스케일의 야망과 경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 거대한 스케일의 야망과 경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우주라는 미지의 영역에서 새로운 자원을 찾아 나서는 이 대담한 여정에는 과연 어떤 이들이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쏟아붓고 있을지 궁금해지시죠? 단순히 한두 기업의 도전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다음 장을 열어젖힐 거대한 움직임의 주역들은 누구일까요? 이 우주 광물 채굴이라는 원대한 꿈에 투자하는 주체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각국의 정부와 국가 기관들이죠. 이들은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주를 바라봅니다.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을 개발하며 궁극적으로는 인류 전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대항해 시대의 국가들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며 식민지를 건설했던 것처럼 지금의 국가들은 우주 공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미래 자원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한 국가의 위상과 미래 기술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역은 바로 민간 기업들, 특히 혁신적인 테크 기업의 거물들이 이끄는 우주 기업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되었던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들은 국가기관과는 또 다른 매우 공격적이고 야심찬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는 궁극적인 목표 아래 우주에서의 자원 채굴은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여겨집니다. 지구 밖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현지 조달함으로써 우주 탐사 및 정착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인류의 활동 영역을 무한히 확장하겠다는 계획이죠. 이들은 막대한 사적 자본과 최첨단 기술력을 결합하여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규모의 우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행성 채굴 사업은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인류 생존과 문명 확장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한정된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벗어나 우주라는 무한한 보고를 활용하려는 인류의 대담한 시도인 셈이죠. 거대 자본과 기술력이 결합된 이 새로운 우주 시대의 개척자들은 인류의 미래를 우주로 확장하려는 거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도전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다음 장을 열어젖힐 역사적인 발걸음이 될 겁니다. 이처럼 민간과 국가가 각자의 동기와 비전을 가지고 우주 자원 확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 분야가 단순한 SF적 상상이 아닌 현실적인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주라는 광활한 무대에서 펼쳐지는 이들의 경쟁과 협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과연 이 새로운 황금기를 누가 주도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민간과 국가가 각자의 동기와 비전을 가지고 우주 자원 확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 분야가 단순한 SF적 상상이 아닌 현실적인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우주라는 광활한 무대에서 펼쳐지는 이들의 경쟁과 협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과연 이 새로운 황금기를 누가 주도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그 해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아니, 아주 멀리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대한 꿈들이 단순한 희망이나 막연한 상상으로만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그 꿈의 첫 결실을, 그리고 인류의 대담한 도전이 가져온 놀라운 성과를 목격했으니까요. 저 멀리 우주를 유영하던 소행성 탐사선들이 마침내 지구로 귀환하며 우주 광물 채굴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그리고 매우 극적으로 증명해 보였죠. 일본의 하야부사 탐사선이 소행성 이토카와에서 채취한 미세한 먼지 입자들, 그리고 뒤이어 미국의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이 소행성 베누에서 가져온 무려 121g에 달하는 귀중한 샘플들은 인류의 우주 활용 시대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손에 잡힐 듯한 명확한 증거가 되어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불과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 크기의 작은 바위 덩어리에 정교하게 접근하여 착륙하고 완벽한 오차도 없이 샘플을 채취한 뒤 다시 그 기나긴 여정을 거쳐 지구로 무사히 돌아오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인류가 가진 기술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동시에 경이로운 도전을 성공으로 이끈 눈부신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망망대의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조약돌 위에서 바늘로 실을 꿰는 것과 같은 난이도의 미션이었으니 말이죠. 이 작은 우주 조각들이 지구에 도착했을 때 전 세계 과학자들과 대중은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학적인 발견을 넘어 인류 문명이 우주를 바라보는 단계를 넘어 탐사하고 나아가 활용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제 우주 광물 채굴은 더 이상 공상 과학 영화 속의 흥미로운 가설이나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미래이자 다음 단계의 문명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발걸음이 되었죠. 소행성에서 채취한 단 몇 그램, 혹은 몇십 그램의 샘플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지구의 한정된 자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주라는 무한한 보고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실현 가능한 가능성이었습니다. 백금족 원소처럼 지구에서는 희귀하고 값비싼 금속들이 우주에서는 비교적 흔하게 존재하며 달이나 소행성에서 얻을 수 있는 물은 우주 비행사들의 식수는 물론 로켓 연료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증명했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는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주를 우리의 새로운 터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대한 비전을 품게 된 겁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샘플 귀환은 인류의 우주를 향한 도전에 대한 깊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는 전율, 그리고 이 변화가 가져올 파급력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죠. 우주 광물 채굴은 단순히 단기적인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업을 넘어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기술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즉 우리의 일상생활과 산업 구조는 물론 전 세계 경제 구도와 각 국가의 지정학적 운명까지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새로운 자원의 확보는 새로운 산업을 낳고 이는 곧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테니까요. 우주의 돌을 캐러 가는 이 대담한 여정은 단순히 자원을 얻는 것을 넘어 인류의 역사를 또 한 번 새롭게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한정된 행성의 한계를 벗어나 무한한 우주를 향해 뻗어나가는 인류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 거대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인류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게 될까요? 그 무한한 가능성의 서막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